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시각화를 할 수 있는 MS 파워 BI 365 제대로 배우기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IT 전문 강사 강태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MS 오피스 365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제 이름이 보이실 거고요. 저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러 번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매 1강마다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제가 지금 저희가 배우려는 게 파워 BI잖아요. 그렇죠? 그 파워 BI에 관련해서 처음 듣는 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거고, 사실상 이따가 이제 이 PPT 소개 PPT에 세 번째 슬라이드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제 기준으로서 이제 다섯 번째 MS 오피스 365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아웃룩과 원노트, 원드라이브 팀즈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파워 BI를 진행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어서 들으시면은 사실은 제 목소리가 익숙해지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좀 처음 들으시는 거니까 오리엔테이션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파워 BI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MS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에 관련해서 제대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파워 BI가 대체 뭔지 이거 좀 생소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반 사람들이 데이터 시각화라는 이 말도 사실은 조금 생소하게끔 느껴질 수 있고, 이 파워 BI가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인가 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파워 BI는 나중에 하도록 할 거고, 일단 MS 오피스 365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저희 폴더에 샘플 폴더가 있습니다. 이 샘플 폴더에 보시면은 이렇게 브록 파일이 있겠고요. 이 브록 파일에 제가 지금부터 여러 가지 팁과 노하우 그리고 수업 내용 정리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로 알려드려야 될 것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도 또한 이제 오피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보통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많죠. 종류로서 하자면 뭐 워드나 엑셀, 액세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었던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각종 굉장한 많은 앱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각종 많은 앱들을 하는 거죠. 대부분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 이 네 가지가 가장 두드러지게 됩니다. 이 각종 많은 앱에서는 보통 8개 정도가 더 있다라는 거, 지금 왼쪽에 보시면 8개 있다라고 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 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줄여서 이제 MS 오피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MS 오피스는 보통 버전으로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전해 내려오고 있거든요. 보통은 자격증 기준으로서 뭔가 이제 자격증에 시행했던 버전이 굉장히 많이 쓰는 버전이니까 아마 자격증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2003 버전, 그 다음에 2007 버전, 그 다음에 2010 버전, 2016 버전, 이제 2021 또는 싸우는 거죠. 365 버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4년차, 그 다음에 여기 3년차 밖에 안 걸렸죠. 그쵸? 이렇게 해서 6년차, 즉슨 여기 10이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온 게 5년차죠. 근데 아직까지도 2016으로 보통 많은 자격증들을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게 되겠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그쵸?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사실은 이제 2016으로 시행했던 자격증들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쨌든 2021 버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2021 버전이랑 365 버전은 전부 다 최신이거든요. 최근이에요, 최근. 최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둘 중에 어떤 걸 써야 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엔 또 이것 때문에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건 MS 오피스 2021 버전하고 그 다음에 MS 오피스 365 버전, 요게 어떤 게 다른지 한번 제가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격 설명 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간단하게 MS 오피스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나와 있죠. 365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요. 자, 그 전에 말씀드릴 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자신의 프로필 사진 같은 것들이 있죠. 여기 이제 MS 오피스 계정 쪽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거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려는 그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쵸?
하나의 MS 오피스 계정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연동시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따가 끝에 머리쯤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버전 앱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소개 영상을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으로서. 그래서 아마 이것까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그래서 플러스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계정 쪽에 관련되어 있는 로그인 부분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보셨죠?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고 계시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들은 여기 있는 것들을 쭉 읽어보시면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지금 홈페이지에서 계속 365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사실 가장 최신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 가격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옆에 제품 쪽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정용 가격, 비즈니스용 가격, 엔터프라이즈용 가격이 있는데 보통은 가장 많이 쓰시는 건 요거 두 개죠. 왜냐면은 사실은 여기가 제일 많이 쓰이기도 하죠. 보통은 비즈니스는 이제 사업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는 큰 기업 쪽을 가는 거라 일단 가격은 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엔터프라이즈용부터. 이 엔터프라이즈용은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23, 25, F3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시면은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나타나게 되겠고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업을 위한 것들 월 4만원 정도,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많은 그 기업을 위해서는 7만원 정도 월이죠. 그렇죠? 근데 밑에 보시면 비용 절감이라고 해가지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보는 방법들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쭉 읽어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엔터프라이즈는 별로 쓰이지 않을 거니까 패스하고요. 그 다음 비즈니스용 가격. 보통 비즈니스도 꽤 쓰이긴 쓰이죠. 보통 학원이나 이제 보통 이제 조금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베이직은 보통 300명,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는 보통 이제 뭔가 보안성이 좀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그 다음에 365 앱 이렇게 쓰는 것들, 이건 이제 모바일 쪽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비교할 때는 이제 밑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죠. 더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걸 읽으시면 되겠죠. 뭔가 고객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다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차이점이 있죠. 프로그램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거겠죠. 밑에 가시면 이렇게 가격에 맞는 기능들 소개하고 있으니까 쭉쭉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것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가정용 가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나눠져 있죠. 보통 2명에서 6명 정도로 가족끼리 쓰겠다라고 하는 건 연 11,900원, 11만 9천원인데 보통은 이제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겠고 6TB의 클라우드까지도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퍼스널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연 89,000원 정도에 한 명만 사용할 수 있고 각종 기기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 가시면은 이렇게 가족용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월간 결제도 가능합니다. 구독 서비스로 하는 거겠죠. 밑에 보시면은 이제 더 많은 이점으로 보시면서 아,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거고,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사실은 여기에 2021이 있어요. 여기는 365란 말이 다 써져 있겠고요. 이 친구는 지금 월 이만큼 내면서 진행을 해줘라 라고 하는 건데, 이 친구는 뭐라 써져 있죠? 일회성 구독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예요? 아, 20일은 내가 이 돈 주고 한꺼번에 구입하고 그냥 평생 써라 라는 거고, 365 같은 경우에는 월 이만큼씩 줘서 평생 써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하실래요? 사실상 내 목돈이 나가는 게 조금 아까웠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친구를 고르겠죠. 그렇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몇 가지 또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고 다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조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기능들 한번 쭉 보시고요. 여기에 지금 써져 있죠. 일회성 구매와 구독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21 버전은 약 18만원 정도로 이제 일회성 구매를 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월 한 아까 전에 뭐 8,900원 정도 됐었죠. 8,900원 정도로 그냥 계속 구독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고실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1 버전을 고를 거거든요. 그럼 또 여기서 궁금하신 게 뭐냐면, 그럼 2021 버전은 365는 다른 겁니까? 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2021이 그냥 최신입니다.
근데 2021을 365에서도 똑같은 화면, 똑같은 기능으로 다 쓸 수 있어요. 그냥 이름만 좀 다른 것뿐. 왜냐면은 1S 구배랑 구독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21 버전인 거죠. 그러니까 21 버전의 구독 서비스가 365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깐 영상 강의는 살짝 멈추셔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결론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결론이 생기냐면 보통은 이제 21 버전은 업데이트가 없다고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피스는 최신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속 매 기능과 매 화면이 계속 쭉쭉쭉 나오겠다는 얘기가 되겠거든요. 이거는 딱 하나의 딱 기본적인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365는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계속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버전을 나뉘게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MS 오피스 계정 생성 꼭 하셔야지만 가능한 게 무엇이냐, 다른 프로그램, 요즘에는 앱이라고 하죠. 다른 프로그램들과 연동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점,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서 꼭 좀 한번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PC와 모바일 둘 다 연동성이 높아진다라는 점, 그것도 같이 기억하셨으면 굉장히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배우려는 뭐만, 파워 BI만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좀 파워 BI 쪽을 이제 들으실 건데 굉장히 생소하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생소하다고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각각의 간략한 한 줄짜리 설명과 특징들을 많이 좀 나열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파워 BI는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 분석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즈니스 분석 서비스, 즉 내가 사업을 할 건데 서비스들을 좀 분석해서 요약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시각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트나 표 같은 걸로 시각화를 해가지고 쉽게 볼 수 있고 탐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파워 BI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워 BI로 만든 제품 같은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자, 잠깐 캡처한 거긴 하지만은 보통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뭐 차트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시각화 시켜가지고 내가 도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막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용을 합니다. 마치 막 그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막 굉장히 막 차트 쭉쭉 올라가고 막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파워 BI라고 하는 겁니다. 특징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서 특징은 보통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연결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각종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 예를 들어서 관리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3차원처럼 모델링을 한다거나 각종 함수로 이제 계산을 한다라는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한 이제 차트, 맵, 뭐 보고서는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표 등 개체를 이용하여 보고서를 시각화하여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서 강의를 또 하는 것도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 요 정도까지만 설명해 드리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BI 프로그램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제품이라고 할까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파워 BI의 데스크톱 버전이라고 해서 파워 BI 데스크톱 버전이 있죠. 제품이 있죠. 이 친구는 보통 이제 앱이죠. 그냥 이제 윈도우즈에 들어있는, 윈도우즈에서 실행 가능한 이제 앱을 말하는 건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파워 BI를 여기다가 이제 한번 쳐보면 BI 이렇게 데스크톱 보이시죠? 요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인 화면에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자,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런 화면이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가져오기, 데이터를 가져와서도 만들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창을 좀 조절을 좀 하면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일 겁니다. 지금 어차피 화면 설명은 뭐 이따가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들어도 무방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생긴 게 파워 BI일 겁니다. 네, 이렇게 식으로 시각화 써져 있고,
이렇게 파일부터 해가지고 최적화까지 쭉 있는 메뉴들,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보통 이런 식으로 삽입해가지고 다른 시각적인 보이는 거, 어떻게 AI가 분석해 주는 것들, 그 다음에 플랫폼들 만드는 것들, 보고서 만드는 것들, 모델링은 테이블 같은 것들 다루는 거, 보기에는 이제 이쁘게 꾸미고 서식 설정하는 거, 최적화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파워비아이 데스크톱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있죠. 일단 파워비아이를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온라인 서비스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웹에서 사용 가능한 이제 앱이죠. 그렇죠? 요것도 있는데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가 파워비아이라고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시각화라고 했으면서 MS 오피스 나와요. 나오는 거 보시면 무료로 시작을 눌렀을 때 이렇게 체험하기 버튼이 있고 이걸 눌렀을 때 이제 앱에서 이렇게 파워비아이가 시작을 합니다. 보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만드는 거, 만들기, 찾아보기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보셨던 것보다는 기능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앱에서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만든 거 당연히 데스크톱 버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계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계속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동을 시켜놓으면 굉장히 좋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다라는 점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품이 이제 파워비아이 모바일 앱이죠. 그래서 모바일에서 사용 가능한 앱을 이제 파워비아이 모바일 앱이라고 합니다. 보통 iOS, 아이폰이나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곳에서도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제품이 하나의 계정으로서 다 연동이 된다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보통 이제 수업은 이제 데스크톱 제품으로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긴 하겠지만 이걸로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간간히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온라인 서비스 제품으로 들어가서 계속 보여드리는 것도 있을 거고, 제 기준에서 이제 마지막 강의가 모바일 쪽에 있는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수업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1강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화면 설명도 드릴 거고 있다가 두 번째 강의서부터 이제 다섯 번째 강의까지가 이제 파워 BI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순서대로 따지면 이제 데이터 쪽, 그 다음에 이제 계산과 서식 쪽, 그 다음에 보고서 쪽, 그 다음에 이제 기타와 모바일 쪽, 이런 식으로 이제 2, 3, 4, 5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초반에 제가 2강이 첫 시작인데 스토리텔링으로 흘러가거든요. 이게 순서대로 갈 거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화면이에요. 보통 제가 이제 2강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세팅 같은 것들을 좀 해놓으면 좋기 때문에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메인 화면이고요. 메인 화면에서 가장 처음에 시작해야 될 건 홈탭이에요. 보통 파워 BI 하시는 분들은 홈탭을 먼저 와서 뭘부터 한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하거나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해요. 아시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냐면은 보통은 자 이렇게 엑셀 통합 문서, 데이터 세트, 데이터 흐름, SQL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보통 많이 쓰는 건 엑셀 쪽에 있는 데이터. 왜냐면 엑셀 쪽에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걸 가져와서 내가 그걸 시각화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에 있는 파일이나 텍스트, 내가 메모장에 쓴 글까지도 나올 수 있겠고 이런 애들 너무 좀 투머치한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실 때는 보통 이제 순서대로 아시게 되면은 데이터 가져오기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를 합니다.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편집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링, 길어서 모델링만 쓸게요. 그 다음에 시각화입니다. 보통 이제 그 가져오기는 방금 제가 잠깐 보여드렸듯이 많이 쌓여져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는 데이터를 편집하고 어떻게 좀 꾸미는 거에 대해서 관련이 있을 거고, 모델링 쪽에 보시면은 이제 관계를 설정한다거나 이제 같이 이제 관계를 설정한다거나 아니면 식 같은 걸 작성을 해요. 보통 여기서 이제 함수가 많은데 뭐 DX 같은 DA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각화는 이제 차트나 그런 것들로 보고서 작성하면서 시각화하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순서를까지 한번 알아봤기 때문에 파워 BI는 이제 뭔지는 약간 조금 개념이 잡히실 건데, 아무래도 2강부터 5강까지 잘 들으셔야 개념이 좀 잡힐 거라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제 요거 말고 이제 이건 끄고요. 저는 정확하게 2강부터 시작할 거라서 잠깐 끄고요. 수업 과정도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강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일단 오리엔테이션은 다 마무리되었고 2강부터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시겠지만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365도 제가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그 앱에서 제가 또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바일 앱에서도 당연히 이런 것들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바로 영상을 시작하는 과정이라서 보통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MS 오피스 365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그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첫 화면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사진이 로딩 중인데, 네, 이렇게 시작 버튼이 나올 거고, 시작을 누르시게 되면은 업그레이드하라고 나올 건데, 지금은 건너뛰어도 상관없으니까 하게 되면은 이제 영상부터 시작하는 화면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영상 틀어봤고요. 약 3분 정도 되는 영상 길입니다. 강의 시간이 25분 안으로 끊어야 될 것 같으니까는 빨리 시청하고 그다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MS 오피스를 치게 되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라고 뜨게 됩니다. 잠깐 상세 설명을 좀 보면은요, 다운로드가 3만 개 이상의 평가가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아놨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휴대폰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일단은요, 저희가 만약에 이걸 깔고 나서 열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제일 처음 메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야, 여기서 저희는 지금 저는 로그인을 해놨거든요. 왼쪽 위에 계정 버튼을 누르면, 지금 저는 로그인을 해놨지만 보통 계정 추가 또는 전환을 누르게 되면은 다른 걸로도 로그아웃과 전환, 그 다음에 추가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설정을 눌렀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설정에 관련되어 있어서도 쭉 나오고 있으니까는 PC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조절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오른쪽 위에 있는 알림 표시는 보통 내가 활동을 할 때 알림을 표시해 주는 부분으로서 진행이 되고, 폴더 모양을 눌렀을 때는 열기라고 해가지고 원드라이브나 아니면은 이제 사이트 가서도 퍼올 수도 있겠고, 내 아이폰, 제가 지금 아이폰 쓰고 있으니까 아이폰에서도 불러올 수도 있겠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맨 밑에 오른쪽에 앱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PDF 쪽도 마이크로소프트 쪽이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미지를 텍스트로 QR코드 스캔까지, 양식 만들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앱을 다룰 수가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피드를 눌러주게 되면은 확인, 이렇게 피드를 들어오게 될 거고요. 이거는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하는 건데 막 인기가 없는지 잘 없더라고요. 홈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위에 보시면 이제 업데이트 중 이렇게 뜨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제가 올린 게 없어서 지금 바로바로 안 나오는 것 뿐이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세히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보통 위에 지금 공유된부터 비디오까지는 원래 있는데 사실은 빼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많이 쓰는 것들, 뭐 워드랑 뭐 엑셀, 파워포인트, PDF, 메모 이런 거 많이 써. 폼즈도 많이 쓸 것 같아. 클라우드도 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밑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 만들기 보이시죠?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제 메모나 스캔, 음성 같은 것들이나 이제 워드부터 폼즈까지 저희가 쓸 수 있는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단 지금 배우는 뭐 아웃룩이나 앞으로 배울 컴퓨터에서 맨날 보여드렸던 그런 목록들은 여기서 다루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휴대폰에 있는 어플을 쓰실 경우에는 딱 정해진 테마가 있을 때만 들어오셔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만약에 저는 지금 아까 전에 플레이스토어에서 열기를 눌렀을 때 바로 이 화면이 보였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내가 열기를 눌렀을 때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는 제가 PC로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짓고, 마지막으로 제가 MS 오피스에도 이제 앱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끝내고 PC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영상을 다 한번 봐봤습니다. 자,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이제 이 파워 BI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잘 설명을 들으셔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저는 2강으로 돌아와서 파워 BI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